지금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다고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의원님도 본회의장에 계신 거고요. 예. 오늘 밤사이 상황 어떻게 총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강합니다. 민주주의는 강하고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오늘 사태는 가장 짧은 반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반역으로? 4시간짜리 반역이죠, 반역. 예.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가기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방해한 그것만으로도 내란죄 성립은 충분합니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통령이 아니고 내란죄의 수괴가 된 셈입니다.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 결의 요구안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그럼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계엄 해제가 될 때까지 국회를 사수할 겁니다. 네. 국회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포루입니다. 따라서 이 국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을까? 그 이유와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산만을 감액을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는 등 검사 탄핵을 하려고 한다는 등 언급을 했죠. 이런 얘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또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는 절차도 위반해서 그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위헌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네. 헌법 위반은 그 자체로 탄핵입니다. 명명백백한 탄핵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따라서 이미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합법적 권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국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일단은 계엄 해제까지 국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계엄이 해제가 된 이후 이거는 이제 여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같은 무도한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첫 번째는 탄핵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발의를 해야 된다. 현장에 있는 여당 의원들과도 얘기를 좀 나눠보셨습니까? 여당 의원들은 표결할 때 20여 명가량 참여했었고 그 뒤에는 아마 당사로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야권 의원들만 자리에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비상계엄 전에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건으로 해서 계속 공방을 주고받았고 비상계엄을 이 선포한 긴급 담화안에도 예산안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민생, 치안, 외교 등의 문제가 생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민생과 치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정치의 복원을 통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것을 군 병력을 동원해서 비상계엄으로 한다는 건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비정상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상태가 저는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엄을 하려면 치밀한 아마 과거 독재 정권들, 군사 정권들은 치밀한 계획하에서 계엄도 선포하고 했던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네. 계엄으로 군사 통치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굉장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 척결을 강조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미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철진한 이념으로 지금의 세상을 본다는 게 참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적인 상식과 엇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힘을 너무 지나치게 얕잡아 본 거예요. 지금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시간이 갈수록 지금이 새벽 3시가 가까운데 예. 시간이 갈수록 지금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군 병력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렇게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회 지금 본회의장 계속 현재로선 지킬 계획이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전에 보니까 KBS도 이 상황을 중계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는 과거에 그 기자를 하면서 79년 11.6 이후에 또 80년 5.18 그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펼 때 상황을 보면 맨 먼저 방송국부터 점령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틀어주는데 이렇게 유튜브 방송이지만 그리고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요. 틀어 막을 수가 없어요. 입틀 막을 할 수가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따라서 네.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보이는데요. 소수의 군부 추종 세력을 동원해서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공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네. 앵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좀 잘 전파해 주시고 별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 친위 쿠데타를 막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진전시켜야죠. 네, 일단 가장 급한 건 비상계엄 해제가 선포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헌법 77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요건과 함께 그 5번째 조항에 보면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집회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금 300명 중에 190명이 모여서 100% 190명 전원의 의결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체 없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실에 통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은 안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더 이상의 빨리 선포를 해야 된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바로 국회 해제 결의안에 따라서 비상계엄 해제를 공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